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영익 작가님 지금 뭐 활동 모습을 활동이 굉장히 많으시고 지금 바쁘신데 또 이렇게 토요일 새벽에 나오셨고요. 우리 박형근 우리 작가님 그 방에서도 강연을 하셨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들한테도 영어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영익 작가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을 공유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표님 화면 공유를 조금 활성화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잠시만요. 화면 공유. 화면. 여러분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연을 하면서 제가 줌 강연으로 여러 번 해보니까 줌 강연은 이제 음소거를 기본적으로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을 바로바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강연 중에 제가 중간중간에 확인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거나 아니면은 강연을 잘 따라오고 있으시면 여러분 1번을 채팅창에 한 번씩 쳐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번 모두 채팅창에 1번을 쳐주시겠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연 중에 오디오가 끊기거나 뭔가 연결이 원활치 않거나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부정의 의미로는 2번을 이렇게 여러분 모두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소통을 하면 실시간으로 좀 이제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강연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를 전달하는 게 영어로 대화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저희 사명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영어 프리토킹을 통해서 더 넓은 가능성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여러분 어떻게 방금 영상을 봤는데 영상이 잘 보이셨나요? 보이셨으면 1번을 한 번씩 쳐주시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수업이니까 먼저 리스닝 한번 하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웃긴 장면이 나오면 웃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Scandals happen all the time. The question is, how do democracies respond to those scandals? And what will it mean for the wider region? I think one of your children has just walked in. I mean, shifting sands in the region. Do you think relations with the North may change? I would be surprised if they do. Pardon me. Pardon me. My apologies. What's this going to mean for the region? My apologies.
South Korea's policy choices on North Korea have been severely limited in the last 6 months to a year because scandals.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회생활의 시작을 미생야, 장거래와 같은 무역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생겼죠? 1번으로 답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라고 다 모두 2번을 눌러주시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진행을 계속 할게요. 자, 제가 서유럽 담당자를 되게 오래 했었어요. 서유럽 담당자를 한 4년 넘게 이렇게 했었고요. 하고 나서 어느 날,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이사님을 모시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래사원 미팅을 하고요. 저녁에 거래사원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저기 호텔 숙소로 들어오면서 이사님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김대리, 그러니까 네, 이번 휴가는 어디 갈 거야? 아, 이번 휴가는 인도에 가볼 생각입니다. 인도는 제가 한 번도 가보질 않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님께서 뭔가 골똘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으로 유럽 출장을 마치고요. 돌아온 일주일 뒤에 여러분 제가 인도 담당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직장생활 하신 분도 알겠지만 인도 보내는 것도 여러분 되게 한직이거든요. 이사님 아무래도 제가 출장 중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뭐 조직인이니까 따라야죠. 방법 있나요? 저 한 달 뒤에 인도 출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인도 지도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지도로 봐서 그렇지 이게 하나의 대륙이잖아요. 우리나라 크기가 아마 요 첸나이 요 정도 크기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첸나이에서 차로 8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신규 거래선에 방문을 해야 됐습니다. 인도는 초행길이고요, 여러분. 인도에 여러분들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인도에 가보셨다면 1, 가보지 않으셨다면 2번을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아, 역시 기성준 작가님 다녀오셨죠? 여러분 채팅창에 지금 한번 눌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좋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안 다녀오셨죠, 여러분. 인도는 저기 요즘엔 조금 변하긴 했는데 차가 연착되는 게 한 4-5시간 정도 연착되잖아요. 사람들 다 움직이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에 하루씩 늦게 가도 사람들 다 막 기다리고 막 이러거든요. 정상적으로 교통으로 이동하는 게 거의 저희 상식을 벗어난 국가라서 초행길이니까 그렇죠. 뭐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인도 거래선에 제가 전화를 따르릉 했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영어로 이야기를 했겠죠. So it seems like your office is so far from the airport. Can you please pick me up?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리러 올래요? 데리러 와줄래요? 너무 이제 멀어 보이는데 첸나이 공항에서 한 8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인도 담당자가 제 사장님이죠. 굉장히 중후한 목소리로 젠틀하게 저에게 영어로 했습니다. If we are coming through Chennai airport, I will pick you up. 정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을 감싸 안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정말 차로 한 8시간 정도 떨어졌는데 데리러 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다시 유창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죠. You are coming all the way to India, flying over 12 hours, following only one email. It's no problem. 그죠? 그분은 정말로요. 차를 8시간 정도 타고 와서요. 여러분 혹시 제 여기 마우스가 보이시나요? 네. 네네. 네. 차로 8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와서요. 첸나이 공항까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8시간 운전해서 자기 사무실에 가서 1시간 정도 미팅을 하고요. 비즈니스 미팅 2시간 정도 하고 밥 먹고 막 이렇게 하고 다음 날에 다시 8시간 운전해서 첸나이 공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자, 그분이 바로 여러분 이분입니다. 요 옆에 있으시죠? 친구 2명과 뒤에 있는 흰 차를 타고 이 사진 한 장을 남기기 위해서 24시간을 운전해서 데리러 오셨죠. 인도 출장을 그때 혼자서 3주 동안 갔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첸나이에서 뭄바이로, 뭄바이에서 델리로, 델리에서 캘커타까지 3주 동안 혼자 떠난 인도 출장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중후하게 영어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무역인으로 생활을 하면서 여태까지 가본 국가 수가 51개국 정도 되고요. 이렇게 출장을 가서 그 나라 사람들과 무역 협상을 했던 국가 수가 한 28개국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카운팅을 해보니까.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었어요.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 게 여러분 이제 영어라고 하면 네이티브리
들이 하는 이제 네이티브 잉글리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비원어민들이 하는 그죠? 글로벌 잉글리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저는 한 권의 책으로 써서 2015년도에 냈었습니다. 그때도 운이 좋아서 좀 인기를 끌었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쓰고 제일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 청와대에서 초청 강연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 계시지만 여기 대통령님이 함께 해주셨었죠, 여러분. 자, 그리고 재작년에 또 책을 한 권 더 썼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목이 긴 책의 저자입니다. 27년 동안 영어 공부에 실패했던 39세 김과장은 어떻게 3개월 만에 천재가 됐을까? 이 책은 꽤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팀 페리스를 제치고 예스24 자기계발 분야 10주 연속 1위 종합 베스트셀러 4위 그리고 2018년 올해 책 후보에 오르는 기쁨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자, 김영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박수 대신 채팅창에 1번 한번 쳐주실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1번으로 박수 이렇게 쳐주시니까 너무 힘이 나네요. 자, 39세 김 과장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채팅창에 답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39세 김 과장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 분께서 나셔주셔서 정적을 깨주십시오. 아, 오혁진님. 아, 오혁진 선생님. 맞습니다. 영어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27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는데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혁진님, 혹시 어디 거주하시나요? 여기 센터에 방문하시면 제 책을 선물로 한 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선물. 그리고 나중에 사무실에 한번 놀러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책이 아직 10권 넘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채팅창에서 열심히 답변을 해주시면 계속 제가 책을 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여기까지 잘 쫓아오고 있으시면 1번 한 번씩 쳐주시겠어요? 아주 좋습니다. 책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1번이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죠? 자, 여러분 살면서 영어 안 하신 게 아니라 많이 하셨잖아요. 7, 80년대를 휩쓸었던 성문종합 영어, 파란색, 그러죠. 그리고 90년대를 휩쓸었던 맨투맨 영어, 기억나시죠? 노란색 책 5권짜리. 그리고 미국 드라마, 원어민, 수업, 그 다음에 영어학원, 그리고 그리고 같은 기초영어 동영상 강좌 다 구매해보셨고, 토익도 하시고 전화영어도 하셨잖아요. 근데 영어가 어디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1번부터 8번까지 모두 해보신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손이라고 한번 쳐주실까요? 아, 이혜웅 선생님께도 1등으로 하셨으니까 책을 한 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책을 한번 이제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한번 드릴 수 있게요. 자, 지금까지 책이 2권 나갔습니다, 여러분. 자, 선물 많이 드릴게요. 아직 9권의 책이 남아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즐겁게 참여하시면 책도 받고 좋겠죠, 여러분. 자, 근데 영어가 왜 잘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답변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영어를 오래 했는데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외국사를 만나고 이러면. 네, 희정님. 지금은 이제 공개해요. 어려워서. 그렇죠. 영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생활화가 안 돼서. 그죠? 맞네요. 고희정 선생님, 이제 지금부터 기회가 있으니까 또 1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잘못돼서. 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죠? 너무 좋습니다. 황윤성 선생님, 그죠? 방법을 몰라서.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말문이 막혀서. 맞습니다. 오늘 말문이 안 막히게 영어로 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또 있으실까요? 또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그죠? 우리는 이제 먹고 사니즘이 있잖아요. 영어 회화를 해서 멋지게 외국인하고 얘기하는 건 약간 이상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꿈. 그래서 항상 좀 우선순위 밀리는 면도 있죠. 그죠? 평소에 안 써서 틀리면 안 돼. 맞습니다, 여러분. 정답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다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해결책까지 정리를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 3개월 동안 제가 제시하는 대로 영어를 열심히 연습하신다면 외국인하고 커피 마시면서 2, 30분 영어로 컨버세이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여름이죠. 여름이면 헬스장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죠? 헬스장에 가면 이렇게 멋진 트레이너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사진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몸짱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들고 싶다. 맞습니다, 선생님. 그죠? 부럽다. 그죠? 와, 그죠? 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승규 선생님. 자, 여름이면 우리가 헬스장에 가잖아요. 그럼 헬스장에 가면 보통 30명, 40명, 한 50명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 모두 다 이렇게 몸짱인가요? 채팅창에 답을 한 번씩 해주실 수 있죠? 아니죠. 한 50명 정도 있다고 하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 2명에서 3명 정도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몸이 좋나요, 헬스장에 가면? 채팅창에 답을 한 번씩 해주실까요? 그죠? 트레이너, 관장님 이런 분들이 몸이 좋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죠? 이렇게 찜질방 옷과 흡사한 헬스장에서 나눠준 옷들을 입고 앞에서 선생님을 따라서 막 율동을 하고 땀은 젖는데 우리의 몸매는 지극히 평범하죠. 지금 우리의 몸매를 체크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헬스장에 안 가보신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누구나 1년 회원권을 끊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영어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게 힘들고 이러니까 주로 덜덜이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약간 걷기 운동하고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비슷한 것 같아요. 헬스장에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지만 우리의 몸이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요즘은 초등학생 때부터 배우죠. 영어를 배우고 수많은 시험들을 쳤지만 막상 외국인들하고 얘기하려고 하면 버벅대고 말도 잘 안 되고 얼굴 빨개지는 이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의 몸은 지극히 평범하고요. 우리의 영어는 이토록 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의견을 한 번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우리의 몸은 몸짱이 아닌 평범하고 영어는 말만 하려면 다 막히죠? 아, 이계옥 선생님 맞습니다. 끈기 부족. 그렇죠. 이계옥 선생님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까 책을 한 권 또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 선물. 그죠? 자, 여러분 지금 7권의 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죠? 3권의 책이 나갔습니다. 오시면 제가 나중에 책을 한 권씩 드릴게요. 사인도 해서. 여러분 말씀하신 거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어 하실 때 명확한 목표가 없지 않으신가요?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면 권상우 씨, 뭐 예정 아가씨 같은 몸짱이 되고 싶다는 욕망은 있죠. 근데 막상 목표, 날짜를 좀 고쳐야겠네요. 3개월 뒤, 뭐 몇 월 며칠에 나는 스쿼트라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 아시죠? 스쿼트라는 운동 50kg을 짊어지고 10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달성해보는 경험을 한 사람은 굉장히 소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욕망이 있죠. 영어를 잘하고 싶다. 누구만큼? 미국 사람만큼, 영국 사람만큼. 그렇지만 여러분 3개월 뒤에 나는 영어 첫 문장, 기본적으로 책 한 권 분량을 모두 훈련하고 연습해서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걸 달성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를 하신 분이 김민식 PD님 이 책을 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예전에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뜻하게 영어는 미국 사람 영국 사람처럼 하고 싶으면서 영어책 한 권 외워보셨어요? 라고 좀 따뜻하게 감성적으로 질문을 해주신 거죠.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목표가 있었을까요? 이분은 목표가 있지 않았을까요? 몇 월 며칠에 프로필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체중은 몇 킬로그램까지 맞추고 훈련은 이렇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체지방률은 몇 %로 맞추고 하는 목표들이 있고 그것들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쫓아오고 있으시죠? 그러면 1번을 한번 쳐주시겠어요? 너무 이제 잘 쳐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영어 하실 때 목표를 어떻게 처음에 설정을 하셔야 되는지 장기 목표, 그 다음에 단기 목표 설정하는 방법까지 모두 셋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 창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게 따기만큼 영어 free conversation을 하시는 4가지 조건입니다. 목표, 방법론, 연습량, 완벽하지 않다는 괜찮다는 마인드. 여러분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인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건요. 영어로 말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뭐 리스닝을 잘하고 싶고 뭐 리딩을 잘하고 싶고 뭘 잘하고 싶고 뭐 잘하고 싶잖아요. 영어로 말을 잘하면 나머지 부분이 알아서 그냥 해결이 돼요, 여러분. 영어는 언어잖아요. 언어는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위한 거잖아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을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말할 수 있는 만큼 들리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으면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유창하게 말을 해서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언어의 목적이 되겠죠. 유창하다는 단어인 fluent를 옥스포드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Able to express oneself easily and articulately. 쉽고 또렷하게 의사표현을 할 줄 아는. 그 어디에도 미국 남부의 텍사스주에 사는 35세 백인 남성과 같이 미국 사람과 같이 영어를 해야지만이 영어를 잘하는 것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약간 특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를 꼭 미국 사람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영어를 막상 말하려고 할 때 발음이 틀리고 그죠? 콩글리시 뭐니 막 이래서 말할 때 좀 잘 못하면 창피할까 봐 얘기를 많이 안 하고 눈치 보고 그러잖아요. 영어를 하실 때 여러분 아까 목표 얘기 드렸잖아요. 성공을 좀 재정의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은 뭐죠?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면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국 사람들에게 영어에 있어서 성공은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하는 것이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였죠? 실패와 열등감이죠. 여러분, 자신감과 열등감은 비교에서 오잖아요. 근데 그 비교의 대상이 원어민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영어를 꽤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영어를 못하거나 열등감 많이 가지고 열패감. 우리나라 국민이 영어에 약간 미친 국민들이죠. 이렇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 그리고 영어가 모든 사람들한테 평생의 숙제처럼 이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영어에 있어서 성공을 재정의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만약 내가 미국 사람하고 지금 대화를 할 때 영어로 5분, 10분도 영어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초급자의 실력이라고 한다면요. 3개월 뒤에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외국 사람과 2, 30분 이상 영어로 막힘없이 대화할 수 있는 영어 능력, 실전 회화 능력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게 우리 맨날 해가 바뀌면 세우잖아요. 영어 마스터. 그런 거 같이 추상적인 거 말고요. 그리고요. 3개월 뒤에 외국 사람하고 2, 30분 영어로 대화하실 수 있잖아요. 영어가 굉장히 즐거워지고 재밌어집니다. 그러면 영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아마 하게 되겠죠. 여기가 영어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첫 번째 허슬입니다. 대부분 여기 허슬을 잘 못 넘어가세요. 그래서 성공을 재정의하면 여러분 3개월 뒤에 지금 내가 외국 사람하고 1, 20분도 대화를 하지 못하는 영어 실력 하려고 하면 다 막힌다면 3개월 뒤에는 영어로 기본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3개월 뒤에는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사는 삶 자체를 환경 설정을 셋업하시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면 더욱더 능숙한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잘 쫓아오고 있으신가요? 채팅창에 잘 쫓아오고 있으시면 1번이라고 한 번씩 쳐주시겠어요? 좋습니다. 모두 잘 쳐주시고 있으시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십니다. 따기만큼 영어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발음이 좀 잘 안 되네요. 아무튼 언어의 단계를 크게는 3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베이직 유저. 자, 우리 여러분 다 같이 마이크가 안 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베이직 유저. 베이직 유저.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초급자죠, 초급자. 그 다음에 중급자입니다. Independent User. Independent user. 그죠? 여러분, 언어 단계를 CEFR에서는 6단계, 크게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로 나누고 있고요. 각자 세부적으로 또 2단계씩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1 입문, A2 초보, B1 중급, B2 중상급, C1 고급, C2 원어민 레벨. 그죠? 내가 영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지만 외국 사람과 대화가 5분, 10분도 이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초급자십니다. 초급자. 그러면 영어 마스터를 목표로 하시면 안 되고요. 한 3, 4개월 뒤에 내가 인디펜던트 유저, 독립적인 언어 사용자로서 외국인과 2, 30분 대화할 수 있는 중급자 실력을 목표로 하시는 게 현명하고 굉장히 목표로 하셔야 되는 레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급자가 되면 영어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요. 자신의 희망, 목적, 의도 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잖아요. B2.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으며 일부 주제는 장단점을 논하고 토론할 수 있고. 그죠? 고급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부분의 주제에 대해서 장단점을 논하고 토론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업 하시는 거를 목표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단기 목표로서. 그것을 하기 전에 나의 지금 언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받고 내 실력이 어디고 3개월 뒤에는 내가 어느 정도 레벨까지 가겠다. 그렇게 목표 설정을 하고 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전략을 결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따기만큼 영어 수준이 나는 이렇게 봐서는 텍스트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된다.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So let me start one question to you. How many of you have seen my TV program? Okay, if you're Korean, you can put your hand up. Alright, so few. It's much better because whatever I say, you're not gonna know if it's true or not. So I'll tell everything. I'll explain everything about the power of boredom. So, okay, let me introduce myself again. 여러분 방금 나영석 PD가 영화제 같은 데 가서 영어로 강연하신 거거든요. 이거 다 잘 보이셨나요? 보이셨으면 1번, 뭐가 잘 안 됐으면 2번이라고 한번 쳐주실까요? 이혜웅님 어떤 분이 안 보이셨나요? 어떤 부분이? 영상에 안 보이셨나요? 다시 한번 틀어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따기만큼 영어, 최소한 영어 3개월 뒤에 이만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So let me start one question to you. How many of you have seen my TV program? Okay, if you're Korean, you can put your hand up. Alright, so few. It's much better because whatever I say, you're not gonna know if it's true or not. So I'll tell everything. I'll explain everything about the power of boredom. So, okay, let me introduce myself again. 자, 여러분 이번에는 영상이 보이셨나요? 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나영석 PD의 영어 실력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채팅창에 한번 쳐주실까요? 구리다? 영어 잘 못한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할 수 있습니다. 이머금님 멋지다, 하고 싶다, 나도 할 수 있다. 아,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잘하는데 나한테 들린다. 아, 좋습니다. 들려야죠, 당연히. 정겹다. 역시 디드 여기 모닝 특강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앞에 영어를 잘하는 걸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죠? 영어로 쉽고 또렷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을 영어를 잘하는 것에
정의로 삼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꼭 미국 사람 같이 발음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기준으로 보면 저는 나영수 PD가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3, 4개월 뒤에 영어로 저렇게 10분 이상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고 외국 사람과 2, 30분 대화할 수 있으면요. 실패가 아니라 미국 사람만큼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영어 100명이 시작하잖아요. 3, 4개월 뒤에 저 정도 수준까지 가는 거 10사람도 안 돼요. 한 4, 5명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그죠? 영어는 원래 하다가 안 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에게. 자, 저 정도 수준을 다시 한번 수영에 빗대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수영을 못합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수영장에 가서 하루에 1시간씩 연습을 하잖아요. 수영 코치님을 만나서 배우면서 피드백도 받고. 그러면 3개월 뒤에 제가 박태환이 되나요? 여러분 채팅창에 답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죠? 1번, 2번으로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니죠. 박태환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대답을 빨리 이렇게 해주신 선생님께 또 책을 한 권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누가 가장 먼저? 이면희 선생님? 남근혜 선생님께서 처음 답해 주셨네요. 남근혜 선생님께 책을 한 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태까지 4권이 나왔고 6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대답을 빨리 하시면 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렇죠? 박태환만큼은 아니지만 3개월 뒤에 매일 1시간씩 수영 연습을 하면요. 자유형으로 수영장 레인이 25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수영장 레인 25m를 자유형으로 2, 3번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준은 할 수 있나요? 그 정도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몸치가 아니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을 이렇게 처음 배우시잖아요. 단기 목표를 세우실 때 저는 그 정도를 목표로 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이제 그 정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수영을 그 정도 하시잖아요. 대부분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왜? 그 시점부터 수영이 재밌어지거든요. 그 시점부터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인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본인의 수준은 초보자, 입문 초보자인데 영어 마스터, 미국 사람 같은 영어 실력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없죠.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내일부터 영어도 똑같아요. 1시간 30분씩 이렇게 코칭도 받고 피드백 받으면서 영어 연습이 열심히 하잖아요. 3개월 뒤에 강경화 장관님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과 2, 30분 대화 영어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단기 목표로 하고 성취해보는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을 바꾸시는 건 어떠세요? 항상 완벽한 원어민 같은 수준 영어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먼저 3개월 뒤에 날짜를 기반으로 언젠가 미국 사람처럼 영어 하지 마시고요. 언젠가 영어로 강연하지 마시고요. 영어로 강연하는 것도요. 여러분 3개월 뒤에 꽤 할 수 있어요. 3개월 뒤에 지금부터 연습하잖아요. 한 2, 30분 강연하는 거 크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3개월 뒤에 영어로 말몰투고 1대1로 미국 사람, 영국 사람과 2, 30분 대화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영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지만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 초급자로 머물러 있겠죠. 영어 먼저 딱 이만큼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쫓아오신 거 맞죠? 1번 한번 쳐주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목표 설정 이야기를 방금 우리 알아봤습니다. 자, 좋네요. 다들 이해 잘 쫓아오시고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 2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딱 이만큼 영어 free conversation을 하기 위해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인드를 바탕으로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고요. 연습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얼마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영어 이만큼 하려면 연습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해야 할까요? 하루에 30분, 하루에 2시간. 좋습니다. 1시간. 그죠? 다양한 의견이 있네요. 1시간. 꾸준히 시간으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른 분들은 또 의견이 안 계실까요? 10분. 이면희 선생님 죄송합니다. 10분 하면 영어 안 들어요. 왜냐면 영어가 안 듭니다. 제가 가감없이 말씀드려서 상처받지 마세요. 자, 많은 분들이 이거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이런 책들도 많잖아요. 하루 15분 기적의 영어 습관. 조금씩 꾸준히 하면 언젠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야, 막 이런 데 얘기하잖아요. 10분 영어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씩 해서 영어 유창하게 했다는 사람. 앞으로도 볼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영어 공부의 악순환이잖아요. 공부하고 가만히 듣고 사용 안 하고 까먹고. 입 빠진 거냐 물 붓기. 여러분 초급자들은요. 일단 말문을 터야 되거든요. 외국 사람들하고 20-30분 대화할 수 있는 영어 실력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3개월 기준으로요. 한 200-300시간 정도 영어 말하기 순수하게 연습을 하셔야지 어느 정도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항상 영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 2-3일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혼자 연습하잖아요. 그 연습하면 큰 소리로 일단 방에서 애가 나와서 얘기를 하죠. 아빠 발음 구려 막 이러면서 그죠? 못하고 막 이런 건데 단기적으로 한번 집중을 해서 열심히 연습하셔야지 실력 향상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배운다는 건 기초 문법을 배우고 나서요. 양을 채워야만 우리의 뇌와 입이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실력은요, 여러분.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량이요. 1000문장, 약 책 한 권 분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죠. 영어 책 한 권 정도를 외워보시라고 처음에. 영어 책 한 권 정도 하면요. 영어 지문으로만 한 A4지 10페이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문장 수로 세어볼까요? 한 1000문장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익힌 문장들을 바탕으로 실제 대화 경험을 하고요. 연습의 양이 3개월 기준으로 200시간 정도 되어야지 실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건요. 영어를 이미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력 유지용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영어 관련 회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조금만 하면 된다. 뭐 조금만 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하면은 조금씩 꾸준히 하잖아요. 조금씩 꾸준히 까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에 일단 그릇에 물이 넘쳐야 되는데 물을 이렇게 따르잖아요. 그 물이 밑으로 다 새버리잖아요. 그 실력 향상은 없고 계속 꾸준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영어를 하시면 단기 목표로 일단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로 사는 삶을 만드셔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쫓아오셨나요? 쫓아오셨으면 1번이라고 한번 쳐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부터 How to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따기만큼 영어 프리 컨버세이션을 하기 위해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인드를 바탕으로 3개월 안에 20분 이상 외국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이라는 현실적인 영어 목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해야 되냐? 3개월 기준으로 200시간 정도 연습을 해야지 실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요. 까지 알아봤고 이제 그럼 어떻게 연습하면 되냐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어는 자, 인간이 어떤 언어든지 소리를 내어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는 여러분 운동행위입니다. 왜 그런지 영상을 하나 보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인간의 기억이 두 가지 종류이며 각각 뇌의 다른 부위에 따로 저장된다는 건 뇌 과학자들에겐 이미 일반화된 사실입니다. Memory is not just one process.
but the brain makes a distinction between two types of memory at least, which have been classified into two very broad categories. 인간의 기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흔히 암기한다라고 말하는 기억입니다. 책을 읽고 지식을 쌓거나 약속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책을 읽거나 그 다음에 뭐 약속 시간을 기억하거나 하는 게 공부라는 영역입니다. 지식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요.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발생을 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하는 행위는 여러분 공부하는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공부도 여기에 속합니다. 문법책을 보고요. 네, 문법을 이해하고 문장 구조, 그다음에 단어를 외우고 하는 행위는 여러분 여기에 속합니다. 시간을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것과 같은 서술적 기억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흔히 운동기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다루는 것 같이 무의식적으로 기억되는 절차적 기억. 자, 여러분 실제로 영어로 인간이 대화하는 행위는 이쪽 운동기억에 속합니다, 여러분. 그죠? 악기를 다루는 거, 수영을 하는 거, 테니스를 배우는 거, 복싱을 하는 것 같이 자극이 있으면요, 반응이 바로 나와야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술적 기억은 뇌의 바깥 부위에, 비서술적 기억은 뇌의 안쪽 부위에 저장됩니다. Declarative memory, you can learn stuff in declarative memory very quickly. If I say to you, the capital of Mongolia is Ulaanbaatar, if you didn't know that before, you know that now after one single incident, one single presentation of that information. Whereas learning to ride a bicycle takes time. It takes practice, right?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를 드릴게요. 인간이 하는 행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고행위와 운동행위. 그렇죠? 사고행위와 운동행위를 가르는 기준은요. 어떠한 자극이 있을 때 반응하는 시간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끄적거리면서 문제를 풀면 되잖아요. 운동행위는 자극이 오면 2초 안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만약 우리가 영어 공부는 오래 했지만 만약 외국인이 와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So what would you do if you saw someone taking goods from a shop without paying?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첫 번째로 이해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듣고요. 무슨 뜻인지 가만히 앉아서 해석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직관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고요. 나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소리로 던지는 행위가 회화라는 행위입니다. 인간이 말을 해서 소통하는 행위입니다. 무엇을 요구하죠, 여러분? 즉각성을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행위. 즉각성을 요구하는 행위는 운동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는 운동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지금 채팅창에 영어는 운동이다라고 한 번씩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이 한 부분만 이해를 하고 가셔도요, 여러분 앞으로 영어를 학습하시거나 배워나가시는데 수많은 시행착오 몇 년에 걸쳐서 하셔야 되는 시행착오를 다 줄일 수 있습니다. 영어가 운동인 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2번을 쳐주세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 부분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해피꽃님이 이해를 못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해피꽃님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행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고행위와 운동행위. 사고행위는요, 어떠한 자극이 있을 때 내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요, 생각을 해서 반응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시간차가 2초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실제로 인간이 대화를 하는 행위는요, 여러분. 듣고요, 직관적으로 메시지를 이해하고요, 나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써 던지는 행위입니다. 즉각성을 요구합니다. 즉각성. 즉각성을 요구합니다. 2초 안에 리액션이 일어나야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런 행위를 여러분 우리는 운동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 외국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So what would you do if you saw someone taking goods from a shop without paying? 직관적으로 내용을 바로 이해하고요. 바로 답을 해야 됩니다. I will definitely call office if I saw someone taking goods from a shop without paying.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는 영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지식이 되게 많아요. 영어 지식이 되게 많고 단어도 되게 많이 알아요. 근데 대화가 안 되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문법을 몰라서라고 생각을 해요. 몰라서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영어를 훈련한 적이 없잖아요.
훈련과 연습을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그 양이 있어도 적거나 해서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반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즉각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우리는 운동행위라고 합니다. 영어 회화는 즉각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운동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 아까 네. 해피꽃님 어떻게 이해가 조금 더 나아지셨어요? 이해가 되셨으면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도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한 번만 이해가 다 안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영어가 그죠? 영어는 운동이다까지가 됐습니다. 운동행위는 뇌의 안쪽 부위인 기저핵에서 여러분 관장을 합니다. 기저핵에서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저핵에 정보를 저장하는 겁니다. 기저핵에 정보를 저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 연습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운동이고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내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절차적 기억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훈련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셔서 영어 특강 들으러 오셨는데 영어 연습을 해야 돼요 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그래서 반복 연습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허무한가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무엇을 반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반복을 지속할 것인가. 먼저 부터 영상을 알아보고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It's like a whole fish, tiny fish, and then we put some brown flowers on it, and then we deep fry it in hot oil, and afterwards we put it on a pan and just put a bit of salt on it, and that's it. 국민의 70% 이상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고 교육 경쟁력은 세계 1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사용하는 영어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국내의 한 대학교 영어 연구소에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고 있고 어떻게 문장을 만들었는지 알아봤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 단어는 기본 어휘 중 2,000단어 이내가 93%로 우리나라 중학생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상적이었던 거는 그 시장에서 그 버섯을 팔았던 아주머니인데 이 아주머니는 거침이 없었어요. 가장 자세히 자, 여러분, 그 아주머니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다시 볼게요. 거침이 없었어요. 자, 말할 때 거침이 없었죠. 가장 자세히 들어보면 이 할머니는 문법적으로는 아주머니는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회화를 할 때 틀려도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자기들 언어고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듣습니다, 여러분. 영어 말할 때 틀려도 된다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틀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불편한 그리고 사실 사람들 신경도 안 써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도 별로 크게 신경 안 써요. 괜히 말하는 우리가 지레진작 겁내는 건 아닐까요? 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색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쌍둥이. 마치 대화를 하는 것 같죠? 이 아기들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반복해야 될 것인가? 앞에서도 봤듯이 여러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우는 어휘가 약 2,000단어 정도 되거든요. 2,000단어 수준이면 외국 사람과 80% 이상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중학교 영어를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실제로 practical English 이렇게 대화하는 영어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죠, 여러분. 전략이 뭘까요? 여러분, 전략이 뭘까요? 답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채팅창에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하고 싶습니다. 전략이 뭔가요? 그죠? 중학교 영어에서 그것도 전략입니다. 맞습니다. 전략의 의미가 뭐죠? 전략의 의미. 정리되어 보면 맞습니다. 이모근 선생님. 가장 먼저 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모근 선생님께도 책을 한 권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그죠? 자, 이모근 선생님. 그러면 여러분 총 5권의 책이 남았습니다.
오늘 28분 참여하셨으니까 약 30-40%의 확률 정도로 책을 받아갈 수 있겠네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답을 빨리 해주시면 돼요. 전략은요, 여러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정된 자원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하잖아요. 출퇴근 시간 포함해서 12시간 가까이를 직장에서 보내야 됩니다. 하루에 6-7시간 정도는 잠을 자야 되고요. 밥도 먹고 생활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죠. 그죠?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이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전략을 짤 수 있어야지 최고의 효율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지요. 질문을 또 하나만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시작하시고 나서요. 직장인이 되시고 나서, 그죠? 내 힘으로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서 돈을 이제 버시고 있으시고, 가정을 만약에 꾸리셨다고 하면 결혼하시고 나셔서 하루에 1시간 이상 무엇인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습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1, 없으시면 2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DD에 계신 분들은 1번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다른 분들도 답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역시 이게 제가 다른 데서 강연을 하잖아요. 이 질문 드리면 대부분 2번이거든요. 역시 우리 D들은 대단합니다. 1번이 굉장히 많으시죠, 여러분. 여러분 영어 잘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1번을 하셨든 여러분, 2번을 하셨든 한 가지는 인정을 하실 것 같아요. 쉽지 않다는 거죠.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생업을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애들도 챙기고 뭐 장모님 댁에도 가야 되고 처가에도 가야 되고 시댁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말도 많고 일도 많고 애들이랑도 놀고 시간 보내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장면들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따기만큼 프로젝트 과정 운영하면서 많은 직장인들을 만나고 함께 해보잖아요. 하루에 정말 열심히 하면 2시간씩 연습하면 정말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는 것들은 해보면 꽤 이렇게 하실 수 있더라고요. 과제량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지만 둘 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터 드러커 아저씨도 말씀하셨잖아요. 확실한 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모없는 일은 없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하실 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기껏 해봤자 하루에 1-2시간이니까 안 할 것들을 좀 알고 있으시면 굉장히 쳐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문화적 배경의 표현, 비유적 표현,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복문의 문장 구조, 네이티브 답다고 일컬어지는 표현, 슬랭 소고 이런 거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지식 단어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안 해야 될 것들. Drinking is my middle name. 나의 미들네임, 우리 미들네임 없잖아요.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I'm really good at drinking. I like beers. I like going out at night with my friends.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다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I take the fifth. 무슨 미국에 가면 법 관련 5조가 묵비권 관련 조항인가 봅니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Sorry, no words. I have nothing to say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영어 첫 문장 체화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마치고 나시면 제가 단톡방으로 초대 드릴 건데 그 방에 오시면 다 이렇게 드릴게요. 첫 문장. 요거 제가 재료까지 드리니까 그거 열심히 훈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연습을 하면 되는데요. 문장을 외우고.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무엇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것인가, 반복해야 될 것인가, 중학교 영어를 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영어 책 한 권 분량 첫 문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습할 것인가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까지 쫓아오고 있으시면 1번 한번 쳐주실까요?
잘 쫓아오고 있으시네요. 희정님, 강철 경영연구소님, 승규님, 경자님, 혁진님. 아이폰으로 참여하고 있으시네요. 혁진님은 그러면 집에서 참여하고 있으신 거죠? 집에서 참여하고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영상을 또 하나 보고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각 나라는 상대 국가의 정보 수집을 위해 외국어에 능통한 군인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외국어를 가르치는 언어교육원을 운영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군인들은 대부분 20살이 넘은 성인. 이른바 뇌가 모국어에 맞게 최적화된 나이지만 군인들은 외국 언어민과 흡사할 정도로 외국어를 잘 구사했습니다. The Army Language School becomes really well known for a technique called the audio. 자, 미 육군 언어훈련소는 미 국방부입니다. 언어교육원 도서관. 듣고 말하는 기술로 유명했습니다. 오디오 링걸 테크닉. 우리 좀 이따가 여러분 실습해 볼 겁니다. Audio lingual technique, which was a heavy focus on conversation and listening. So speaking and listening, which would and also kind of a lot of rote memorization of drills. There was a lot of drills and dialogues that the students would memorize back then, and they would practice and practice and practice until they were able to speak the words precisely. 군인들이 외국 자, 오디오 링걸 테크닉으로 연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수업하는 거예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지 않나요? 학생분이? 외국어를 훈련하는 방식은 극단적으로 연습 또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20시간 이상 표정이 안 좋습니다. 자기한테 영어로 뭔가 자꾸 물어보니까 굉장히 피곤해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2대1로 2명의 선생님이 던지는 질문에 대답해야 했죠. 선생님은 신났죠. 계속 자기는 물어보면 되니까. 계속적인 질문 공세에 군인들은 생각할 틈 없이 빠르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6개월이 지나면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막힘이 없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질문을 하잖아요. 영어로. 그럼 질문받은 문장을 full sentence로 복귀해서 답변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물어봤어요. So there is a door. Can you please open the door? 문을 열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물어봤잖아요. Yes, I can open the door. Well, no, I can't open the door. 라고 그 문장 구조를 복귀해서 full sentence로 답을 하는 연습을 하면서 그 문장 구조를 자꾸 체화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저랑 한번 해보기 전에 자, 음성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볼게요. I'm cold. Can you close the window, 자, please?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m cold. Can you close the window, please? 자, 뭐라고 물어봤냐면 I'm cold. Can you close the window, please?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Yes, I can close the window. Or no, I can't close the window. 그죠? 요 한 문장만 저랑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모두 잠깐 음소거를 대표님, 송수영 대표님 모두 음소거를 잠시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잠시 모두 음소거를 푸시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푸는 거야? 여기서 저기 참가자를 대표님 누르시고요. 음소거 해제하면은 오케이. 참가자 누르고 여기서 모두 음소거 해제 가능하게 설정하시면은 다들 음소거 한번 푸실 수 있어요. 네, 모두 음소거 해제. 오케이. 자, 여러분 모두 음소거를 한번 해제해 주시겠어요? 직접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됩니다. 황윤선님 하셨네요. 이먹음 선생님도 하셨고요. 상우님도 하셨고 기성준 작가님도 하셨고요. 자, 모두 좋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I'm cold.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떼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m cold. I'm cold. Can you close the window, please? Can you close the window, please? 너무 잘하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m cold. Can you close the window, please? I'm cold. Can you close the window, please?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Yes, I can close the window. Yes, I can close the window. No, I can't close the window. No, I can't close the window.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2번은 심지어 더 쉽습니다. 자, 듣고 여러분 질문이 영어로 나올 거예요. 영어로 풀 센텐스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Your shoes are nice. Are they new? 여러분 왜 다 조용하시죠? 한 번 더 해볼게요. 하실 수 있습니다. Your shoes are nice. Are they new? 아,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 좀 빨랐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o your shoes are nice. Are they new? Your shoes are nice. Are they new? Shoes are nice. Are they new? Shoes are nice.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Yes, they are new. My shoes new. Yes, they are new. No, they aren't They are new. No, they aren't. 잘하셨어요. 저랑 한번 크게 읽어보실게요. Yes, your shoes are nice. Are they new? Yes, your shoes are nice. Are they new? Are they new? Shoes are nice. Are they new? Yes, they are new. Yes, they are new. They are new. No, they aren't. Oh, they are new. No, they aren't. Are they new? 이렇게 연습을 하면요,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왜요? 일단 아까 언어를 잘하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 연습이라고 했잖아요. 30분이 안 되네. 내 생각을 만들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시간을 잘못 참가자분들 아침한다. 아침 안 먹으면.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좋아요, 여러분. 반복수가 높기 때문에 시간당 효율성이 가장 높은 방법입니다.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보다 문장 익히기를 적극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헬스장에 가서 트레이너를 붙여서 트레이닝을 받듯이. 그리고요. 메타인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메타인지를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메타인지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영어 연습을 할 때 대부분 분들이 이래요. 자기가 어떤 것을 연습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말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지 체크를 많이 안 하세요. 그것을 체크하면서 연습을 하셔야지 굉장히 효율적으로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저기 하루에 영어 연습 정말 열심히 해봤자 하루에 한두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한두 시간 연습하는 동안 내가 못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습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영어 연습 방법이에요. 메타인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누군가 물어봐 주는 겁니다. So there's door. Can you please open the door? So does it cost a lot of money to build a hospital? 물어보고 실제로 내가 그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답할 수 있는지 계속 체크하면서 쌍방향으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연습을 오랫동안 하실 분들 실제로 영어 이렇게 체크해보면 대부분 말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냥 맹목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하는 영어 공부 방법은 단순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영어를요, 실제로 말할 수 있는지, 들을 수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무의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영어를 늘리는 것만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 실제로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효율적으로 반복을 할 수 있는 방법 마우스 투 마우스 알려드렸고요. 마우스 투 마우스 훈련 교본도 나중에 마치고 나면은
제가 초대드릴 단톡방에서 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연습한 문장을 말할 수 있는지 응용해서 확인을 꾸준히 하잖아요. 여러분, 영어 실력은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된 미래입니다. 왜? 효율적으로 반복을 하고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면 되니까요. 그럼 영어 잘할 수 있겠죠? 자,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흘렀네요. 자, 영어 여기까지 여러분 잘 쫓아오고 계신가요? 그러면 한번 1번 확인 한번 해보고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잘 쫓아오고 계시네요. 자, 영어 항상 하면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영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막 그러거든요. 이 그림 하나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헬스장에 이렇게 아기가 처음 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헬스장에 처음 가서 만약에 헬스 트레이너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100kg짜리 역기를 저는 왜 들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 트레이너 선생님은 이렇게 답을 하실 겁니다. 아, 지금 저것을 들 정도의 수준이 아직 안 되니까 가벼운 것부터 3kg, 4kg, 5kg부터 들어서 꾸준히 늘려나가는 훈련을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영어가 미국 드라마, 미국 영화 들었을 때 이런 거 들리잖아요. 막 이렇게 나오면 쭉 듣다가 워싱턴 이런 거 하나 들리고 이렇게 쭉 듣다가 굿모닝 이런 거 하나 들리고 나머지는 다 안 들리잖아요. 왜 안 들릴까요? 채팅창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접수해 보겠습니다. CNN도 안 들리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재훈님. 좋습니다, 아주. 해석하는 맞습니다, 혜웅님. 맞습니다. 안 해봐서 맞습니다, 김지롱님. 그죠? 맞습니다. 덕순 햇빛꽃 선생님 정답입니다. 다른 분도 다 맞으시고요. 덕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영어 안 들리는 거 수준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아기가 이 역기를 못 드는 거 아직 근력이 힘이 없어서 못 드는 거잖아요. 아직 그런 것들을 들을 만한 수준이 안 되셔서 다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 한 문장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듣고 바로바로 이해가 되시면 1번이라고 쳐주시고요. 안 들리면 2번이라고 쳐주세요. So I had a bad situation, but they could have been worse.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So I had a bad situation, but they could have been worse.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1번, 이해가 안 되면 2번 쳐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So I had a bad situation, but they could have been worse. 대부분 안 들리시고요. 안 들리시는 게 대부분 정상일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왜 안 들릴까요, 여러분? 자, 이 문장이었습니다. I had a bad situation. 어제 나쁜 일이 있었어요. But that could have been worse. 그죠? 근데 실제로 영어로 대화를 할 때는 속도감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I had a bad situation, but that could have been worse. 그죠? 그 누구도 이 부분을 that could have been worse라고 또박또박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발음되느냐? could have been. could have been. 마이크를 풀고 다 같이 연습하고 싶지만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But that could have.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자, could have been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발음될 때는 could have been. could have been. could have been. could have been으로 발음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could have been이 could have been으로 발음된다는 걸 본인이 인지를 하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혀로 연습을, 입으로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3번만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큰 소리로 지금 댁에서 따라 하신다고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I had a bad situation. I had a bad situation. But that could have been worse. But then could have been worse. But that could have been worse. But that could have been worse. Could have been worse. 더 나쁠 수도 있었었어. 이런 뜻이거든요. But that could have been worse. But that could have been worse.
But that could have been worse. But that could have been worse. 마이크가 풀렸네요. 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I had a bad situation, but that could have been worse. I had a bad situation. 자, could have been worse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발음해요. could have been. 따라해 볼게요. could have been. Could have been. could have been. Could have been. 그죠? I had a bad situation, but that could have been worse. I had a bad situation. But that could have been worse. 자,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연습을 했잖아요. 이 문장을 입으로써 소리값을 흡수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만약 지나가면서 영어로 이제 이 문장을 살짝 틀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So I was lucky yesterday, but that could have been better. 이해를 하셨으면 1번 쳐주시고요. 이해가 안 됐으면 2번을 쳐주시겠습니다. 이해가 이제 되시죠? I was lucky, but that could have been better. 많은 분들이 들리신다고 대부분 들리시죠? 왜 들리죠? 우리 이거 배웠거든요. could have been 으로 하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소리값을 연습을 했잖아요. 그럼 영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요. 영어는 소리를 입으로 익히는 만큼 들린다. 자, 영어를 소리는 입으로 익히는 만큼 들린다. 그래서 영어 이렇게 틀어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쓸모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할 시간도 없고요. 영어 소리를 입으로 익히는 만큼 영어는 understanding, listenin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영어 리스닝 연습하는 방법, 스피킹 연습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나가고요. 자, 마지막 시간이 오늘도 이렇게 됐네요. 우리 아는 영어로 말해라. 짧게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우리 중학교 영어 2000단어 정도 하면 80% 영어로 이해할 수 있다고 알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pediatrician, 소아과 의사라는 단어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되죠? A doctor for children. 소아과 의사라는 단어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애들 의사라고 자기가 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실전 영어에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일일이 외우고 앉아있을 시간 없어요. 뭐 해야 되죠? 중학교 영어 첫 문장 해야 돼요. 그게 전략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중학교 영어만 막 이렇게 해서 응용해서 내가 말하는 실력을 가지는 게 훨씬 더 practical, 그죠? 실용적인, 실제로 대화할 수 있는 아기만큼 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는 영어로 말해라. 아는 영어를 너해라. 수! 광신도들 같습니다. 자, 영어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특강 오셨으니까 책이 없는 내용인데 쭉 알려드릴게요. 일상생활을 좀 녹음하시면 좋습니다. 녹음 내용은 노트에 옮기고요.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문장의 최소 단위 나눕니다. 슬러시로 동사 단위로 서울에 사는, 살다가 동사죠. 시골에 사는 나누고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하나씩 영어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영어로 바꾸기. 영어를 꼭 직역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면 초과라는 장면입니다. 이 이미지.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할 때요. 사면 초과를 직역을 꼭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되나요? 사면 초과의 기본 뜻을 내가 할 수 있는 중학교 영어 수준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 장표에서는 We can't get a solution in this situation 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여러분, 답은 하나가 아니고요. 영어로 말씀을 하실 때 수십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면 초과를 영어로 하잖아요. 사면 초과를 영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와 느낌을 내가 할 수 있는 중학교 영어로 풀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한테 사면 초과를 영어로 해보세요 하면 저는 말할 것 같아요. This is difficult. He's in love situation. There's no way to get out. 그죠? So he's in trouble. He's got a problem. He's got so many enemies. 그죠? 수십 수백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면 초과를 영작하는 어떤 정답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틀린 것이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받았던 이제 accuracy, 정확성, 그다음에 맨날 맞니 틀리니 했던 영어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직역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본인이 할 줄 아는 수준에서 풀어서 영어로 하실 수 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여러분. 기저귀를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팅창에 한 번씩 여러분 다 쳐주시겠어요? 기저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왜 다들 침묵하시죠? 그죠? 남근혜 선생님 맞습니다. 자, 여러분이 외국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가 하고 싶어요. 만약 피터를 만났잖아요. 피터를 만났어요. 피터랑 얘기가 하고 싶은데 이 말이 하고 싶은 겁니다. 아, 우리 애 기저귀 사야 되는데. 영어로 할 때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다이퍼라는 어휘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이 빠지면 안 됩니다. 다이퍼라는 어휘를 모르니까 나는 이 말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I need to buy 이렇게 되는 게 나아요? 아니면 I need to buy some baby panties. I need to buy some, pads for my baby. I need to buy some baby toilet. I need to buy some, pads for my baby. Because he can't go to bathroom on his own. 이라고 쭉 설명을 하는 게 낫습니까? 어휘를 몰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영어 수준에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것이 혹시 콩글리시 혹은 틀릴지라도 말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번 특강에서 이 포인트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여러분 영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살아가시는 동안 모든 영어에 있는 그 쓸데없는 어휘들을 다 아실 수 없어요. 중학교 어휘를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한두 시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성인에서 벅찹니다, 여러분. 주식 폭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영어로 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기저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난번 특강에서는 하기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기스라고 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I need to buy some 하기스 이게 나아요. I need to buy 이게 나아요, 여러분. 아는 만큼 영어로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중학교 영어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되니까. 주식 폭락. 주식 폭락은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모두들 조용하십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지 않나요? stop falling이 맞는지, stop down이 맞는지, stop fall이 맞는지, 이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게 안 중요해요. 실제로 말씀하실 때. 지난번 특강에서는 죄송합니다. 쉬시라고 하시던데. 그죠? 자, 나 사기당했어. 를 영어로 하잖아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생각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아, 사기가 영어로 뭐지? 사기가 영어로 나 잘 모르니까 말 잘 못하겠어. 가만히 있어야지. 왜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잖아. 약간 이런 마인드면은 영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죠? 그럼 나 사기당했어를 어휘가 있습니다. 사기에 fraud도 있고 con도 있고 여러 가지 어휘가 있는데 몰라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한테 시키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I met a bad person, so he lied to me, so a lot of money. I met a bad person. 나 나쁜 사람 만났어. He lied to me. 그 사람 나한테 거짓말했어. So 그래서 I lost a lot of money. 중학교 1학년 2학기 수준이죠. 이렇게 영어로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유창성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으시죠? 여러분 1번, 2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어 인생이 이 시간에 지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공부 안 해도 돼요. 자, 잘 쫓아오고 있으시네요. 자, 그 법칙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사는 지가 찾아갔어요. 영어로 하잖아요. 서울에 사는 지가 찾아갔어요. 지금 다시 채팅창에 모두 한번 쳐보실게요.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모두 침묵에 빠지셨습니다. 머릿속에서 이 생각 들지 않아요? 서울에 사는지 하니까, the mouse lives in Seoul 아니면 the mouse living in Seoul 이라고 관계사 relative clause를 써서 문장을 produce 하지 않으면 나는 이 말 못해라고 뭔가 콱 막히지 않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 마우스 visited. 그죠? 똑같잖아요. 서울에 사는지나 서울 마우스나. 시골에 사는지를 the country mouse. 정확성보다 개개별로 정확성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시골지는 옥수수와 감자를 정성껏 차려 내놓았어요.
옥수수와 감자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The mouse gave him some food. 옥수수와 감자 생각 안 나면 some food라고 임기응변으로 말씀하시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but 서울지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영어로 하면 많이들 잘 안 되세요. 왜? 찌푸렸어요라는 어휘를 몰라서 못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몰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면 좋은 거고요. 어떻게 할 수 있죠? Seoul mouse was not happy with it. 찌푸렸어요를 직역을 하고 어휘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1차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서울 마우스가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걸 내가 아는 영어 수준에서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Seoul mouse was angry. Seoul mouse didn't like it. Seoul mouse was sad. 이것도 수십 수백 가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의역이라고 합니다. 그죠? How can you eat this? I don't like food. Wanna go to Seoul with me? 여러분 만약에 한글을 지어볼게요. 누군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So can you please tell me the mouse story? Yes, Seoul mouse visited the country mouse. The country mouse gave him some food. But Seoul mouse was not happy with it. How can you eat this? I don't like food. Wanna go to Seoul with me? 라고 쭉 이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우와 영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르는 거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 모르는 것이 아마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영어를 못하는 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걸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맨날 완벽하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결국 여러분 언어를 배우는 거 두 가지거든요. accuracy, 정확성, 그리고 fluency, 유창성. 여러분 정확성만 맨날 얘기하다가 fluency, 유창성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신 적 없으세요? 독일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 그리고 동남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제2외국어로 영어를 하는 사람들 영어를 들어보면 쉬운 영어로 들을 때 다 이해도 좀 많이 되고 근데 줄줄줄줄 얘기하잖아요. 막상 나는 하려면 잘 안 되잖아요. 걔네들은 이렇게 배우거든요. 영어로 말할 때 틀려도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말 줄줄 하면 돼. 라고 말을 하고 학교에서 이만큼 만들어주거든요. 우리는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해야 돼. 틀리면 안 돼. 관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건 틀린 말이야. 이건 콩글리시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당장 외국인하고 만나고 얘기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여러분 영어에서 완벽하고 정확하게 영어를 하실 수 없어요. 지금 나이에 시작을 해서 우리가 성인이고 이렇게 바쁜데 하루에 한두 시간도 연습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한 방향성대로 유창성을 기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어 꽤 잘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영어로 중학교 영어를 연습하고 그걸로 응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막힘없이 할 수 있는 실력이 중요하죠. 자, 이렇게 키워드를 뽑고요. 제가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흥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 이상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 목표입니다. 하셨던 분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It was time, the university orientation. I met an ideal person. He looked so good with the blue jeans and white shirts. He didn't have eyelids, but he always smiled with his eyes. I didn't talk about him, who I liked, at all to my friend. But my friends knew because I always saw him whenever he showed up.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이고요. 순수하게 말하는 시간은 4시간 정도라고 하네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요. 매일 3분씩 연습을 80일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240분, 총 4시간, 아침에 눈 떠서 밤에 눈 감을 때까지. 여러분 어제 하루를 생각해 볼게요. 어제 하루에 아침에 눈 떠서 밤에 눈 감을 때까지 했던 모든 말들을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연습을 하면 영어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제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을 영어로 투박하고 실수도 하고 하지만 영어로 쭉 막힘없이 말할 수 있다고 하면 4시간 분량을 영어 꽤 잘하는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영어 오랫동안 많이 하셨지만 아무도 이렇게 안 해보셨잖아요.
맨날 들리지도 않는 미국 드라마 보고 있고 맨날 미국 사람처럼 영어 해야 되는 줄 알고 맨날 단어 외우고 있고 문법 공부하고 있고 그런 거 영어 잘하는 거랑 별 상관이 없습니다.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어를 배우는 이유,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데 집중하고 나머지 다 하지 마세요. 문법 배우고 단어 외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하고 싶은 말 하는 걸 계속 미루시죠? 그래서 제가 목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목표. 오늘 제가 나눠드릴 자료 중학교 영어 수준 첫 문장 그거 열심히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 문장들 외우는 것만 가지고 영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혼자 10분 이상 영어로 줄줄줄줄 말할 수 있는 유창성을 키우셔야지 됩니다. 그 두 가지를 하시면 외국 사람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20-30분 충분히 영어로 대화 나눌 수 있는 영어 실력에 3개월 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요? 이렇게요. A few years ago, she supporting from his debut. Unfortunately, he became a captain of Nexon Heroes and became a super sports star. So 저희 it's very 따기만큼 lucky, 프로젝트 but 참여하셨던 there 정유미님이시고요. were real 졸업할 reason 때 is 다들 이렇게 why she 스크립트 likes 없이 10분 이상 영어로 baseball 프레젠테이션 is 하시고 because of the sentence 2 outs in the bottom of the lines. 영어로 Do you 강의하는 know 것도 that 여러분 meaning? 미루지 마세요. The Korean, 연습하잖아요. 3개월 뒤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9회말 2 out부터. So she fully understands that meaning and a few years.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서 따기만큼 영어 프리토킹 외국인과 20분 이상 대화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인드를 바탕으로 3개월 200시간이라는 절대적 연습량을 올바른 방법론으로 채우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 올바른 방법은 딴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중학교 영어 전문장 자료 나눠드릴게요 하시고요. 자, 리스닝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쉬운 영어의 소리값을 스피킹 연습을 하면 리스닝은 따라온다. 그리고 세 번째, 영어를 삶 속에 녹여서 유창성을 기르는 것까지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영상 간단하게 하나 보고 마무리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You ain't gonna believe this, but you used to fit right here. I'd hold you up and say to your mother, this kid's gonna be the best kid in the world. This kid's gonna be somebody better than anybody ever knew. And you grew up good and wonderful. It was great just watching every day. It was like a privilege. Then the time come for you to be your own man and take on the world, and you did. But somewhere along the line, you changed. You stopped being you. You let people stick a finger in your face and tell you you're no good. And when things got hard, you started looking for something to blame, like a big shadow. Let me tell you something you already know. The world ain't all sunshine and rainbows. It's a very mean and nasty place, and I don't care how tough you are, it will beat you to your knees and keep you there permanently if you let it. You, me, or nobody is gonna hit as hard as life. But it ain't about how hard you hit. It's about how hard you can get hit and keep moving forward. How much you can take and keep moving forward. That's how winning is done. Now, if you know what you're worth, now go out and get what you're worth. But you gotta be willing to take the hits and not pointing fingers saying you ain't where you wanna be because of him or her or anybody. Cowards do that, and that ain't you. You're better than that. I'm always gonna love you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happens. You're my son, you're my blood. You're the best thing in my life. But until you start believing in yourself, you ain't gonna have a life. Don't forget to visit your mother. 여러분 저기 23살 때 접니다. 이제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가서 이렇게 농장에서 토마토도 따고 딸기도 따고 이렇게 일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23살 때 영어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영어도 배우고 싶고요. 해외여행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고육지책으로 택한 것이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이렇게 간 거였습니다. 농장에서 내일이라고요.
농장에서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영어도 못하고 동양인이고 남자고 인종차별 지금도 있고요. 그때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때 저 여러분 비행기를 처음 타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던 곳을 벗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었죠. 그래서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들은 직항 노선을 탈까? 비행기표를 저기 원웨이로 가는 거 말고 그거 뭐죠? 경유해서 가면 비행기를 2번 탈 수 있는데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종차별 이런 것도 많이 겪었죠. 말도 못하고요. 그 다음 영어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농장에서 이렇게 일을 해서 저기 프레이저 아일랜드라는 곳이 있거든요. 호주 가면 거기에 캠핑 투어 4박을 가고 그랬어요. 완벽한 왕따죠.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 벙어리 기머거리잖아요. 보세요. 사진에도 혼자 있잖아요. 그렇게 재밌었지만 동시에 힘들기도 했던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1년 가까이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1년 동안 영어 늘기는 늘었지만 그렇게 많이 안 늘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시행착오를 제가 많이 해서.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영어에 한이 맺혀서 영어 관련해서 하지 않은 게 제가 없습니다. 수많은 스터디들, 학원들, 비법책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꾸준히 하니까 영어 꽤 잘하게 되고 영어를 꽤 잘하게 되니까 기회가 많이 생기고 영어 관련 직업을 가지고 10년 넘게 외국에 출장 다니면서 물건 파는 일들을 무역인으로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담당자 할 때 특히 많이 봤었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 외국 나가면 특히 영어 잘 안 되고 이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을걸요? 이탈리아나 뭐 프랑스 이런 데 가서 내 돈 내고 내가 식당에서 주문하는데 웨이터 눈치 보고 맨날 쏘리 하고 영어 못한다면서. 정말 생각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영어를 단기간에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찾은 건 굉장히 뭐 거창한 비법이나 영어를 여러분 미국 사람처럼 하게 해드릴게요. 하루에 10분만 하면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2 외국어로서 영어를 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외국 사람들과 20-30분 대화 실력을 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어 학습법은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초보자 수준, 내가 5분, 10분도 영어를 외국 사람들과 대화를 못하는 수준을 벗어나서요. 일단 외국 사람들과 말문을 터서 20-30분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3개월 만에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영어로 실제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삶 자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연락하는 외국인 친구도 있고요. 내가 꾸준히 영어로 대화하고요. 하면서 점진적으로 실력이 향상하게 될 거겠죠. 그를 위한 여러분 딱 3개월간의 몰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가장 큰 덫은 완벽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간도 없고 뭐 애도 어리고 그죠? 여러 가지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겠죠. 완벽한 조건은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지금 테헤란로에 집에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는데 테헤란로의 신호등들이 모두 파란불일 때만 내가 운전을 하겠다.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을 하고요. 3개월이라는 시간을 버텨내는 게 되겠습니다. 영어를 잘해야지가 아니라 먼저 3개월 뒤에 따기만큼만 언젠가 내가 영어를 잘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해서 10월 18일 그냥 열심히 꾸준히가 아니라 3개월 200시간 나중에 시간 나면 해보지가 아니라 바로 시작해야 될 때는 지금입니다. 언제나 지금이지 그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 따기만큼 영어라는 디딤돌을 딛고 3개월 뒤에는 영어로 대화하는 삶 만들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이번 특강이 여러분들 영어 인생에서 방향성을 한번 설정할 수 있는 나침반 같은 특강이 됐었다면 이제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저희 3행문이거든요. 영어 프리 토킹을 통해 더 넓은 가능성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그죠? 긴 특강 이렇게 토요일 아침 7시에 참여해 주셔서 열성적으로 숫자 1번으로 환호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 원래 특강 마칠 때 다 같이 딱이라고 외치고 마치거든요. 다들 집에 계시지만 채팅창으로 제가 온 국민이 이렇게 하면 딱이라고 채팅창에 한번 이렇게 쳐주실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동시에 딱이라고 채팅창에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온 국민이 해볼게요. 자, 온 국민이 딱! 너무 좋습니다. 이만큼 영어하는 그날까지 딱이만큼 영어연구소 김영익 소장은 달려가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첫 문장하고 책들하고 막 이런 거 제가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송수영 대표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특강을 여러분께 하게 됐고요. 제가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잠시만요. 특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채팅창에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걸 안내를 한번 드릴게요. 채팅창을 여러분 모두 봐주시면 네, 선물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책을 여러분 몇 분 드린다고 했는데 저기 책 가지러 오시면 책 다 드릴게요. 그냥 좋죠 여러분. 이것도 인연이니까 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영어 컨설팅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드리기로 했던 자료, 직장인이 반드시 익혀야 될 중학교 영어 첫 문장 자료, 그리고 아까 우리 훈련해봤던 첫 문장 자료를 마우스 투 마우스 훈련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스크립트 저희 쓰고 있는 거 그것도 소책자로 제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투 마우스 음원 파일 제공 이렇게 선물 쭉 챙겨드릴게요. 받아보는 방법은요. 이렇게 있습니다. 아래가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 오늘 특강 후기 부탁을 드리고요. 후기는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쭉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 이렇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강연 듣고 나서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후기를 쓰시면서. 그리고 특강 참여자 방이 있거든요. 이 방에 오셔서 공지사항 확인하셔서 자기소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 채팅방에 후기를 남기시고 이 방으로 오시면 자료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혹시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1번 한번 쳐주실까요? 자,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주신 송수영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영어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응원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 엄청나네요. 네, 저도 제가 영어 방법론에 대한 책을 거의 몇십 권을 받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영어를 시도했는데 한 번도 제가 3개월을 채워본 적이 없어요. 맨날 제자리야, 맨날 제자리.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 처음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튜브 방에서 유튜브 할 때 영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5일 정도 영어로 했는데 지금 김영희 그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거를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이거를 매일 하니까 나중에 입에서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자, 우리 기성준 작가님 오늘 김영희 소장님 강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김영익 소장님 그 첫 책 나왔을 때부터 인연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 따기만큼 연구소의 어떤 성장 과정들을 SNS나 이제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큰 성장과 이제 수강생들이 계속적으로 배출되고 또 책들도 너무 귀한 책들도 잘 나오고 또 이제 제가 직접적인 강연, 인연은 있지만 직접적인 강연은 처음 듣는데 왜 우리 소장님과 또 따기만큼 연구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하는지를 오늘 절실히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3개월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혜웅 대표님. 네.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왜 영어를 못하는지 알게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들으면서 정말 너무 쉽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영어는 소리를 입으로 익히는 만큼 말할 수 있다.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영어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이제 등산을 좀 다시 시작해서 거의 지금 한 2달 정도 돼가는데 그 생각이 머리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1시간을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숨도 덜 가빠지고 그런 거 보니까 우리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영어는 운동이라는 거 오늘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여태까지 들어본 영어 방법론 강연 중에 한국인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실용적이고 실제 구현이 가능한 방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익 작가님 여기 채팅방에 올려주는 거 있잖아요. 네. 요 채팅방에 올려준 아까 이렇게 안내한 내용 있잖아요. 네네네네. 요거를 우리 단톡방에 좀 남겨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줌 채팅방이라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단톡방에다가도 요거 강연 끝나고 단톡방에도 남겨주시면은 그렇게 하도록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인데도 야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는 진짜 본인이 영어를 접근해보고 또 본인이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그걸 알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방법들이었는데 너무너무 정말 오늘 도움되는 시간이었고 이대로 하면은 실제로 영어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김영익 작가님 끝으로 한번 오늘 또 토요일 아침 이렇게 나오셨는데 강연하신 소감 또 끝난 소감 잠깐 말씀해 주셔서 마치도록 할게요. 토요일 아침이라서 못 일어날까 봐 살짝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어젯밤에 9시에 잤습니다, 여러분. 9시에 자서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나와서 특강을 하게 되니까 이 에너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토요일 아침 7시에 모여서 강연을 이렇게 들으시는 여러분들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저도 조만간 송소연 대표님의 디드 강의를 꼭 들으러 가서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은 배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자, 김영익 작가님 단톡방에다가 아까 그 내용 좀 남겨주시고요. 여기 오늘 들으신 분들은 우리 김영익 작가님 훈련 자료 많이 지금 그냥 퍼주고 있으니까 그냥 퍼주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다 자료 다 받아보시고 꼭 이번 기회에 우리 김영익 소장님이랑 영어 고민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조성희 대표님 우리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다음 주에 봬요. 네.